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어젯밤 발표된 민주당 호남 지역 4곳, 그 제주 경선 결과 주로 호남인 그 텃밭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이 되고 공천 탈락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광주 지역이야 뭐 저기 공천이고 당선이라는 이제 뜻이 예. 거의 뭐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이제 공천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긴 거죠. 뭐 단수 공천이나 이제 전략 공천은 아닙니다만 예. 이제 광주 동남갑에 이제 윤영덕 의원이 현역인데 정진욱 이재명 대표 전 특보가 이제 이겼어요. 예. 그리고 조섭 의원 지역구도 정진호 변호사가 이제 경선에서 승리를 했고 예. 이런 게 전반적으로 어쨌든 친명 성향의 원외 인사가 현역 의원을 이긴 결과거든요. 예. 경선에서 이겼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도 저기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내에 그 이른바 친명과 뭐 단순히 전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라는 차원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은 뭐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광주에서 현역 의원이 되고 탈락하니까 이 부분도 어쨌든 친명계 인사가 약진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이 관심의 이제 대상을 보는 것인데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 현역이 탈락을 했는데 아무튼간에 이 지금 당내 내용이라고 할까요? 당내 이 지금 친명계 위주의 공천 이런 부분들이 계속돼 가지고는 저는 민주당이 선거 승리를 전혀 장담할 수가 없다. 예. 얼마 전과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어요. 예. 지난해 말만 해도 국민의힘이 뭐 100석도 못 얻을 거다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정말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주류가 심각하게 반성하거나 바꾸지 않으면 이 선거를 정말로 치르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호남 텃밭에서 현역을 이긴 어떻게 보면 친명계의 원외 인사들을 조금 주목해서 보셨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합법적 불공정이 난무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미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고 예고된 바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예. 비명계 쪽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가장해서 실제로는 굉장히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소리 없이 그냥 죽이는 그런 전략을 쓸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번에 뭐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 대체로 뭐 탈락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경선 룰 발표했을 때 이미 예고된 거다. 그러니까 경선 룰 자체를 현역 의원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 하위 놨잖아요. 10%나 20% 내에 있는 감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신인들은 또 가산점을 또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히 정말 잘하지 않고는 현역이 이기기 어렵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들은 그래도 좀 희망을 좀 걸어봤겠죠. 예. 그래도 내 경쟁력 정도면 뭐 이거 돌파해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런 희망이 다 이제 꺾여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 합법적 불공정이라는 이야기를 또 평해 주셨는데 지금 현역 하위 10%, 20% 김영주, 박용진, 윤영찬, 김한정 의원 등등 한 6명 정도가 네. 커밍아웃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불공정이라는 어떤 불만이 표출된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만약에 본인들이 수용할 만하다. 예. 정말 자기에게 흠결이 있거나 뭐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탈락이 됐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창피해서라도 이렇게 공개를 못 하죠. 그런데 지금 너무 현격하게 불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공개를 더 하는 겁니다. 예. 내가 이렇게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았다. 예.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불공정하게 대우할 정도면 얼마나 지금 현재 이 시스템 공천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냐.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일단 항변을 하는 예.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한 30여 명 정도가 통보를 개별적으로 받았을 텐데 6명 정도가 지금 커밍아웃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정도까지 이제 굉장히 빨리 노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뭐 공천이 그렇게 반 이상이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이 좀 노골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아주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게 시스템 공천이라고 합니다만 정당의 경선이라는 게 대단히 애매해요. 이게 사실 정량 평가도 있고 정성 평가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만 게다가 경선이긴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명분은 약하겠죠. 경선에서 졌으니까. 예. 룰을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룰을 만들어 놓고 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아까 지금 말씀 약간 했지만 박용진 의원은 당내에서 쓴소리 많이 했어요. 예. 쓴소리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합리적인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박용진 의원이. 그리고 지난 대표 경선 때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겨뤘던 사람인데 나름대로 그래도 뭐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히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의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배치가 되고 이러니까 게다가 임종석 전 실장 그렇죠. 몇 명만 벌써 얘기가 나와도 전반적인 당의 그 공천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경선이 불공정하거나 그리고 당의 공천이 특정 주류 세력으로 흐른다면은 그 공천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고 신뢰하지 못하는 공천을 한 정당이 대개 집니다. 우리가 뭐 역대 선거가 거의 다 그랬어요. 뭐 2016년도 선거 항상 예를 드는 거니까 굳이 얘기할 거 없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지금 공천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반발에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명 같으면야 뭐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겠습니다만 예. 이게 지금 단순하게 당내 갈등, 뭐 계파 갈등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의원 몇 명 또는 거기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어떤 그 반발 차원을 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뭐 정당 자체의 공천도 공천입니다만 선거 특히 수도권에서 예. 지난 선거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라서 또 이렇게 되면요. 민주당이 이렇게 좀 내용이나 갈등 때문에 신뢰를 못 받으면 이게 국민의힘에도 영향을 줘요. 국민의힘이 뭔가 집권 세력으로서 잘해야지 선거에서 이길 텐데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라서 예. 특정 정당의 이러한 이 사천 논란이 전체 우리 선거 구도 자체를 굉장히 오염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SNS의 모든 원망, 공천과 관련된 모든 원망은 대표인 내게 돌려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어제 의총 자리에 없다 보니까 지금 더욱더 불만이 커진 것 같아요. 들어야 할 자리에 대표가 없어서 거기에서 좀 불만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을 예견을 못했을까요? 예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친명 공천을 강행하면 상당한 반발이 이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준해서 아마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반전 카드를 조만간 좀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는 건데 저는 대표 사퇴 카드를 좀 준비 중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사퇴 주장은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계속 꾸준하게 나왔어요. 예. 그럴 때마다 친명계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적절한 시점이 되면 사퇴할 거다. 그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예. 기억나실 겁니다. 예. 아마 이제 그 타이밍을 이제 언젠가로 이제 보고 있느냐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천을 딱 마무리 지은 직후를 그 최적의 시점으로 좀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친명 공천하고 강행하고 나면 이제 반발이 상당히 극에 달해 상태가 될 거고 이재명 대표 브랜드로 총선 못 치른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 시점에 이제 딱 그만두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갑니다. 그럼 비대위는 이제 그러면 어떤 인물로 지금 내세울까요? 혁신형 내지는 좀 상당히 그 중도 성향의 인물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인물로 총선을 이제 치르는 거죠. 그 사람 브랜드로. 이게 근데 참 그 묘하게도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를 내세운 그거하고 비슷한 방식입니다. 결국은. 예. 그러니까 본인 브랜드로 총선을 치러서는 승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한동훈 비대위를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앞에 내세워서 지금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반응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예. 민주당의 지금 친명계 이재명 대표도 동일한 그런 구도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사퇴가 임박했다. 예.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랑 비슷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개항 의뢰 출마하는 거는 좀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항을 출마는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출마까지는 자기는 아니지만. 그냥 자기 지역구 예. 선거만 이제 가겠다. 지금 이렇게 이종 하는 거죠. 이종 네. 평론가님 여러 시나리오를 지금 명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엔 동의하십니까? 사퇴 카드와 함께 비대위 전환 그리고 누군가가 동의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은 지금 이대로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대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 선거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재명 대표의 이제 길이 두 가지가 있겠죠. 불출마 선언, 의원 불출마 선언이 있고
당대표 사퇴가 있는데 제가 봐도 의원직 불출마 선언은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자신의 여러 가지 사고 리스크를 벗어난다기보다 방어하려면 의원직이 절대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직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언젠간 그만두는 거고 당대표직보다는 의원직이 중요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그래서 제가 봐도 개항을 출마 선언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항상 얘기해 왔던 건데 이제 자신의 측근 세력으로 공천을 맞춰놓고 거의 다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채워놓고 당대표직을 사퇴한다. 근데 그렇게 정치를 하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 방법을. 그럼 민주당은 선거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여전히 사퇴하더라도. 예.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해야죠. 예. 자신의 세력을 다 심어놓고 난 다음에 사퇴를 하면 그게 사퇴의 진정한 의미가 있나요? 예. 자신의 의원직은 또 그대로 가져가면서.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무슨 대처를 해놓을지 모르겠는데 특단의 대책이 아니면 저는 이번 선거가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지금. 뭐 앞으로 또 50일치 안 남았죠, 지금? 예. 50일이 안 남은 동안 또 어떠한 뭐 국민의힘 내부에 또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대로 간다면 저는 선거는 어려운 것이고 민주당에게 당대표적 사퇴로 이게 만회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그 공천을 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훈숙 최고위원 비롯해서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오늘 아침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발언까지 같이 들어보시죠. 시끄러워야 정상입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선거하는데 일사불란하고 조용하면 그게 북한이지 대한민국입니까? 검사 대통령과 검사 비대위원장이 검사들의 호의 속에 검사들을 공천하고 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용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의 조용한 공천보다 조금은 시끄러워도 동료 의원들과 당원들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희 민주당의 공천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짜 붙이기 어려워요. 이거 사천이죠. 그렇게 세게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경쟁검사를 도태시키는 건 누가 뭐라 안 합니다. 예. 근데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자신들부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게 사천이 아니구나, 공천이구나라는 느낌을 줄 모든 계획이 그렇지 않습니다. 것이다. 자기 거부터 내려놔야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겠습니까? 불출마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왜냐면은- 카드는 된다 이거죠. 이렇게 공천하는 건 공천으로 자기 범죄에 변호사비 대납하는 겁니다. 단순한 대장동식 공천을 넘어서 변호사비 대납 공천, 정말 어디까지 가겠다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국회를 장악하게 될 경우 지난 몇 년간 민주당 입법 독재 폭주로 국민들께서 끔찍하셨죠. 이런 분들, 대장동식 공천, 대장동의 변호사, 이런 분들만 모이는 종북 통진당의 후신들, 이런 분들만 모이는, 이런 분들이 다수화돼서 입법 독재를 하는 국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합니다. 네, 여러 비판들도 나왔는데 서훈숙 최고위원은 시끄러워야 정상이다. 그래야 이제 공천이다.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근데 저 서훈숙 최고위원의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끄럽다고 민주주의라는 건 아니죠. 예. 시끄럽다는 의미, 아마 이런 의미를 사용한 것 같아요.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독재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예. 같은데 맞지가 않는 얘기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이 그냥 단순하게 다양성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특정한 주류 세력이 지금 자신들의 그 사적인 이익 때문에 뭔가 공천을 불합리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전반적인 여론이라는 게 있어요. 당내 여론이. 근데 이 부분을 저렇게 일종의 강변같이 들리는데 제가 듣기에는 예.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같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면서 민주당을 여태까지 이끌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정말 과거 제가 아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과 너무 달라져 있는 거죠. 궤도가 이탈해 있는 겁니다. 제가 알만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점에 대해서도 어떤 뭐 긍정적인 면도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일반 여론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죠. 100%가 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아까 서훈숙 최고 같은 저런 말에 얼마나 많은 중도층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중도층이나 수도권에서 지지를 얻는 것, 그 정당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저런 말에 대해서 공감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야, 너무 강변 아니야? 견강부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물론 제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예. 예, 지금 원로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이제 또 하나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일단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송파갑 출마를 권유했다고 하는데 거부했고요. 또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역구인 구로갑 대신에 그 고향인 충주 출마를 요청받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하는 방식을 보고 좀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배치 이제 말씀하시는 재배치를 이제 시도를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역구 조정을 추가적으로 좀 거쳐서 예. 재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임종석 전 실장이 끝까지 거절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또 갈등이 좀 커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원래 나가려고 했던데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뭐 이런 식이 무소속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되어야 할 텐데 예. 그런 방식으로까지 과연 갈까? 그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봉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좀 높다. 예. 절충점을 찾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남아있는 저 갈등의 뇌관이 터져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탈하는 의원들도 어느 정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과연 그 이탈하는 의원들이 어디로 향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관전 포인트가 네.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탈한 의원들이 갈 곳이 일단 뭐 새로운 미래겠죠. 이낙연 개혁신당도 있지 않겠습니까? 개혁신당도 있지만 예. 국민의힘에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예. 볼 때는 이상민 의원도 국민의힘 갔잖아요. 예. 국민의힘도 선택지가 될 수 있고 다 될 수가 있는 건데 예. 글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탈해서 특정 정당으로 완전히 쏠림 현상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과거 2016년도처럼 호남 세력을 안철수 의원이 끌고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예. 거기서 이겼었는데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근데 아무튼 지금 모르죠 또 저 상태에서 이 상황이 굉장히 이제 극대화되고 예. 갈등 차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원심력이 작용해서 분당의 버금가는 사태가 온다면 예. 새로운 하나의 정치 세력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꼭 굳이 뭐 이낙연 신당이나 개혁신당이나 이쪽으로 안 가더라도. 근데 그 예. 시간이 뭐 너무 없긴 없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보통 상황은 아니에요. 정상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말이죠. 지금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경우에도 국민의힘까지 나서서 영입 전에 지금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과연 이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시작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이탈하는 의원들이 좀 향할 것이냐 이런 부분 보는 것 같거든요. 네. 김영주 국회 부의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의원들은 그렇게까지는 이제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예. 무소속 출마나 또는 이제 그 제3지대 신당들, 개혁신당이나 이제 새로운 미래 쪽을 향할 가능성이 이제 있는데 이낙연 대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미래로 다 갈성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개혁신당에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숫자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의원들의 이제 그 친소 관계라든가 또 이념적인 그 성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이제 갈릴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는 약간 좀 진정을 시키는 작업들을 아마 추가로 할 겁니다. 예. 정치권에서 뭐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이면 계약 같은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뭐 당장 지금 뭔가를 좀 해줄 수는 없지만 나중에 잘 되면 뭐 어떤 자리를 약속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뭐 당장 그렇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련의 이제 그 물밑 작업들도 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탈자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런데다가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합법적인 그런 공정성, 그러니까 합법적인 이제 불공정 그거를 실제로 지금 설계를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잘 해놓은 거죠. 그래서 경선까지 들어와서 딱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 탈당도 못 하거든요. 예. 출마도 못 하지 않습니까? 해당 지역에. 선거법상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룰 자체를 굉장히 불공정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제 경선에 어지간하면 현역 의원들을 다 집어넣어서 가두리 양식하듯이 집어넣어서 거기서 지금 다 탈락을 시켰기 때문에 예. 이탈자의 숫자가 생각만큼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분 보시기에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한쪽은 굉장히 좀 잡음이 좀 많은 편이고 비교적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조용한 편입니다. 왜 이렇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친윤과 비윤 간의 갈등이 지금 민주당만큼 심하지가 않죠. 지금 민주당의 이 공천 갈등이 친문과 친명의 갈등으로 불거지면서 더 심해진 거예요. 예. 단순하게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을 넘는 거죠, 그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죠. 특히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야당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야당도 아까 말씀처럼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여당은 더욱더 유인책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탈락하거나 재배치할 때 좀 험지로 보낼 때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낙선하더라도 여건 어쨌든 정치적 자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여러 자리라든지 공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여권은 아무래도 야권에 비해서는 공천 자금이 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 지금 객관적으로 봐도 아직은 그렇게 그 큰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민주당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그 지지 기반이 있죠. 강남 3구라든지 예. 그리고 TK 대구 지역이 경북 남아있는 TK 지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꽤 의석이 많다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공천을 하냐의 문제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아까 뭐 감동 없는 건 괜찮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의힘도 잘하는 공천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친윤 의원들, 친윤 그룹들 뭐 단수 경선, 단수 공천 받고 그리고 또 경선도 보장받고 이랬다고요. 이건 사실은 친윤 그룹도 뭔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체되고 이런 몇 년, 2년 동안 거기에 뭔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공천이거든요. 그러지 않다고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워낙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하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뭐 감동 없는 정도나 아니 뭐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맥혀드는 틈이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이렇게 자꾸만 폭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 보니까 선거 구도 자체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당이 잘하면 국민의힘도 더 잘하려고 책임 정치를 보여줄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예. 친윤 그룹이 진출을 하더라도 그 비판이 덜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선이 다 이제 민주당에 쏠려 있으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민주당의 이 선거 이 공천 관련이 예. 22대 총선을 통해서 뭔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정치권이. 예. 별로 바뀔 기미가 안 보여요. 누가 승패가 어떻게 가름이 될지는 알 수 없죠 지금. 예. 민주당이 이길지 국민의힘이 이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좀 비교적 조용하긴 한데 썩 그렇게 칭찬받을 공천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이 워낙 시끄러우니까 저쪽 소리는 조금 안 들리는 편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그런 상대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는 뭐 혹시 개혁신당 쪽으로 이렇게 탈당해가지고 많이 이동을 할까봐 그거를 최소화시키기 이탈표, 위해서 예. 굉장히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다른 한 가지는 또 이 쌍특검법 제2결과 관련해서도 혹시 이탈표, 반란표가 나올까봐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좀 조용하게 안전한 방식으로 지금 이제 공천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폭탄이 될 만한 것들은 최대한 지금 끝까지 뒤로 밀어서 하는 방식. 그리고 어지간하면 컷오프보다는 경선에 넣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합법적 불공정 으로 지금 룰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에 넣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경선에 넣어서 탈락하도록 만드는 게 이탈 가능성도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예.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뭐 공천은 굉장히 조용해서 좋은데 무난한 공천 그리고 이제 결국은 또 패배도 역시 그렇게 무난하게 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예. 지적이 지금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도 변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조국신당 이야기를 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국신당의 조정래 작가 그리고 배우 문성근 씨가 공동 후원 회장으로 위촉이 됐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또 조국 전 장관 여전히 사법 리스크도 남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수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만일 신당 창당을 했고요. 국회에 입성을 네.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대법원 판결에 따라야죠. 그럼 뭐 예.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제가 할 일, 또 저희 변호인이 또 변호를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예. 그것을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단하면서 현재 제가 정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애써 조국의 강을 건넜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다시 물길을 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그런 비유를 자꾸 쓰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예. 강이 아닙니다. 예. 강도 아니고 예예. 윤석열 정권이라는 이런 그 우리나라의 발전을 막고 민주주의 가치를 막고 있는데 그러한 강, 윤석열의 강이 우리 대한민국 앞에 놓여 있고요. 이 윤석열이란 강을 넘기 위한 뗏목이지 제 자체는 강은 아닙니다. 강이 아니다. 오히려 뗏목이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얘기도 조국 전 장관도 사법 리스크를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2심 판결이 실형이 또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른바 조국신당 얘기를 이제 구체화시켰거든요. 예. 근데 조국신당 아까 저기 무슨 라디오 프로에도 나왔습니다만 대법원 판결이 의외로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의원직을 단다 하더라도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비례대표가 됐건 무엇이 됐건 국회의원으로 입성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의원직이 잃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건 조국 전 장관 말이 맞아요. 그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일단 배치를 달아야지 뭔가 방어막을 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 조국 신당이라는 게 글쎄 큰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진정성 같은 거라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저거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아니 이 뭐 거리를 두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그런 데서 볼 때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길을 가긴 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볼 때 유권자들 우리 국민 일반의 동의를 얻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그 어제 YTN 여론조사에도 보면은 조국 전 장관 신당의 전체적인 여론에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게 전체 진보 진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진보 핵심 지지층들 가운데서는 과거에 뭐 조국 지키기에 적극 나섰던 분들도 꽤 있잖아요. 예. 예, 이제 그리고 또 약간의 팬덤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번에 이제 방탄 출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이제 패배 직후에 예. 곧바로 지금 보궐선거 출마했을 때 그 얘기 나왔잖아요. 예. 방탄용 출마 아니냐? 그런데 조국 전 장관도 지금 동일한 그런 그 경로를 좀 택하고 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좀 재판을 받는데도 유리하다.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비례 연합 정당 이야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좀 민주당에서 위정 정당이 민주개혁 진보 연합 이거 다음 달 3일 창당하기로 합의를 했고 여기에 지금 비례대표 후보를 누구를 넣는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좀 상당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애당초 이 위성연당은 만나지 않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약속했던 거예요. 예. 준연동형을 하긴 하되 위성연당 안 하겠다. 예. 약속 어겼다고요. 그러니까 위성연당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국민의힘이 해도 잘못된 것이고 민주당이 해도 잘못된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위성연당이 나오면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그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연동형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군소정당들이 소선거구나 단순 다수제에서 원내 진입이 어려우니까 만든 게 연동형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완전하게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위성정당이라는 게. 그리고 뭐 새정치진보연합 얘기하고 국민의힘은 뭐 국민의 미래 얘기하고 완전히 이거는 정치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예. 여야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 일단 위성정당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위성정당 중에서도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이 참여한 것고 지금 여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민주노총의 표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쪽에 상당한 표심이 있는 거고 그 표심까지도 끌어모으지 않고 만약에 내부적으로 이 표심이 갈린다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에 반사적 이익을 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